캐논의 EOS R6는 비디오 시장을 명확히 타겟으로 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DSLR 카메라인 6D를 계승한 카메라로 기존 사진 촬영자분들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많이 기대를 하신 카메라죠.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EOS R6의 리뷰 제안을 거절할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다가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의 비디오 성능은 넣어주기 때문에 EOS R6로 영상을 잘 촬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구입하신 분들이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 조금 더 영상을 잘 찍고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실제 저의 사례입니다. 스펙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룬 좋은 유튜브들이 많이 있으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리뷰가 결정이 되고 다음날 바로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구로 사진을 촬영하러 가기로 했었는데요. EOS R6를 받기 전이어서 저와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시다가 R6를 구매한 리노 작가님께 카메라를 급하게 빌려서 촬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촬영지에서 딱 첫 장을 찍자마자 사진용 카메라를 R6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LCD를 확인할 때 좋은 느낌의 색감이 바로 보여졌고 그 상태로 촬영하여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하니 그대로의 좋은 색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주로 하고 있고 AF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와 객관적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스트레스 없이 AF가 잘 붙어서 화면과 구도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촬영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느낀 건 부드러운 피부톤과 RF 50mm의 멋진 선회도였습니다. 테스트상으로 높은 DR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부 복원력이 느껴졌어요. 지금 이 사진도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부를 복원했을 때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의 사진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없이 사용 가능한 AF 속도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초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내장 레코딩으로 진행되었고요. 자연광 상황에서 촬영하였고 반사판과 조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촬영하였어요. 첫 번째는 해상도 테스트입니다. 미러리스 중에서는 4K 해상도는 좋지만 FHD는 좋지 않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서 FHD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4K로 촬영하시고 FHD로 편집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FHD로 쓰시는 경우들도 계신데 EOS R6는 해상도에 따른 퀄리티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특정 해상도의 퀄리티가 나쁘다 하는 건 없었습니다. RF 렌즈를 사용해서 테스트했는데요. 오히려 미러리스 카메라의 높은 선예도와 렌즈의 퀄리티가 만나서 영상용으로는 콘트라스트나 선예도를 조금 줄이고 촬영을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프로미스트 필터 등을 사용해서 선예도를 제거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로그 테스트입니다. 로그라는 기술이 미러리스에 적용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시네마 카메라에서 선적용되었던 기술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영상 성능의 발전과 사용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초의 10비트 이상 그리고 높은 DR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로그 기술을 미러리스 바디에 적용하면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8비트 영상의 한계 그리고 DR의 한계들로 인해서 궤적 깨짐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노이즈 컨트롤이 힘들어서 노출을 오버해서 촬영하고 후반에서 내린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유행했었죠. EOS R6도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DR이 시네마 카메라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EOS R6로 촬영된 로그 화면이 다른 브랜드의 로그 화면보다는 조금 더 컨트라스트와 채도 등이 살아있어요. 이건 로그 감마의 커브를 조금 덜 적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센서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계에 따라서 감마 커브를 조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를 무시하고 로그 감마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후반 작업에 번거로움을 가져다 주느니 사용자 편의적으로 한계까지를 적절히 잘 사용한 로그를 쓰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 것 같고요. 추후에 DR이 조금 더 넓은 캐논의 로그 3 업데이트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슬로우 모션 테스트인데요.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인데
화질 저하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요. 다음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저는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를 잘 쓰지는 않아요. 보통 3200, 4500, 5600 세 가지 값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유튜브 촬영 시에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캐논의 오토 와벨은 테스트 결과 상당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오토 와벨의 기능 중 화이트 우선, 분위기 우선 모드의 적용이 재미있었어요. 분위기 우선은 텅스텐 조명하에서 따뜻한 색의 분위기를 유지해주는 기능이고요. 화이트 우선은 텅스텐 조명하에서도 화이트를 더 맞춰주는 느낌입니다. 핸드폰의 트루톤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조명하에서는 우리 눈에서도 흰색이 약간은 따뜻한 색으로 보이죠? 그런 걸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느낌이 분위기 우선이고, 조명의 색과 상관이 없이 최대한 원래의 흰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화이트 우선입니다. 제품이나 음식 촬영이라면 화이트 우선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AF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코멘트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화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전문 시네마 카메라로 타겟팅을 한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DR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후반 작업의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제작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워크플로우를 많이 수정해야 했어요. 로그 테스트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섀도우와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R6가 가진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며 만들어본 영상들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은 군이의 혜원의 집,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에서 남긴 영상을 보정해 본 것인데요. 저는 초반에는 럿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럿은 정말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R 시리즈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잘 어울릴 것 같은 다른 럿들을 찾아보다가 코닥이나 호지류의 필름 시뮬레이션들이 상당히 R6와 잘 붙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그 촬영분이긴 했지만 709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렉 709형 럿을 50%만 사용한 후에 추가적으로 톤 보정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로그형 럿도 마찬가지로 100%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과한 느낌이 들겠죠. 필름 스톡 에뮬레이션은 709용이더라도 709에 적용했을 때 컨트라스트를 너무 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특성이 EOS R6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캐논으로 촬영할 때는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스텝 정도 노출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오버된 노출로 인해서 컨트라스트가 줄어들어 영상이 평면적이 됩니다. 컨트라스트가 강한 필름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런 특성이 상쇄가 되어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군이의 혜원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번엔 룩을 좀 만들어 보았어요.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린톤의 필름 시전의 영상 느낌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룩을 만드는 건 단순히 후보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베이스는 위에 알려드린 후지나 코닥류의 필름 시뮬레이션 럿으로 잡았고 커브 곡선을 활용해서 톤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드톤과 밝기가 올라가면서 컨트라스트가 줄어든 부분을 약간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룩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럿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룩을 그린톤으로 잡아주는 럿을 약간 사용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피부톤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간단한 작업을 통해 얼굴에는 그린톤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시죠? 룩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피부톤인데요. 화면 전체에 특정한 색을 넣었을 경우 피부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톤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마스킹해서 색을 넣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색을 넣지 않으면 주변부와 조화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이 공간 전체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피부톤에도 전체 공간의 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부톤에도 그린톤이 약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해서 색이 어우러지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나요? 다음 영상은 영화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조정해서 베이스를 만들었고, 유튜브 영상보다는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정 작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어떤 시청과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것인가에 따라 밝기와 톤을 변경해 주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의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볼 수도 있지만 밝게 불이 켜진 곳이나 실외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기가 밝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놓고 생각한다면 극장에서 상영될 것을 감안해서 유튜브처럼 밝기를 완전히 엄청나게 밝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금의 밝기만으로도 우리 눈에 밝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영화 상영용 베이스를 만들기 전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시네마 카메라와 미러리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시네마 카메라는 선예도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담아두고 후반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두었지만, 미러리스는 그보다는 조금 더 디지털 샤프니스, 그러니까 선명함이 더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사용한 렌즈인 RF 렌즈는 선예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운 이미지가 나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블랙매직 필터를 아주 약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럽지만 디테일은 훌륭한 원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블랙매직을 사용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부족한 DR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DR이 넓다면 하이라이트 부분과 안부의 정보를 모두 담을 수가 있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안부 표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한 캐논이 오버 노출 시에 피부 표현이 좋았기 때문에 노출을 조금 더 올리는 걸 택했는데요. 이렇게 오버 촬영을 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날아가 버리는데, 이 날아가 버리는 부분을 좀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부드럽고 예쁘게 상광시켜주는 헐리우드 블랙매직 필터가 이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족한 디화를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하던 스타일의 영상인데요. 포인트는 강한 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의 공간 속에서 이미지를 넣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이미지의 밝기의 범위가 1부터 70까지라면 1부터 100까지의 밝기의 범위가 있는 공간에 이미지를 넣어서 정보를 낭비하는 것보다 1부터 70까지의 정보값을 풀로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찢어지고 날아가 버린 데이터를 축소한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데이터들이 생겨나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정보를 차곡차곡 잘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를 확장시켰을 때 컨트라스트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EOS R6의 로그도 10비트이기 때문에 쌓여지는 정보의 깊이는 많이 있으니까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의 웨이브 폼입니다. 안부의 데이터도 날아가지 않았고 하이라이트 영역도 마찬가지로 날아가지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안부와 하이라이트 영역을 확장시켜 볼게요. 웨이브 폼 상으로 보았을 때 클리핑이나 크러싱이 없이 컨트라스트가 생깁니다. 이미지가 풍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만큼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네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래도 나는 촬영 당시에 풍성한 화면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간에 인물을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이 뒤에 있고 인물이 그 앞에 있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인물을 빛이 들어오는 창에 가까이 위치시키면 역광 상황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어두워지고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이미지의 깊이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물을 이렇게 위치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창에서 멀어지면서 밝기 조절을 통해서 창문 밖의 이미지도 살릴 수가 있고 인물도 살리고 중간 영역의 어두운 톤도 그라데이션을 많이 가져가면서 화면의 깊이감이 살아나게 되죠. 더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다시 밝은 부분, 또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입체적인 명암들이 생기면서 깊이감은 더더욱 생기게 되겠죠. EOS R6 리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좋은 색감, 훌륭한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AF, 4K와 FHD의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센서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한 로그의 특성에서도 좋은 점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DR에 대한 부분은 감성 필름의 여러가지 팁들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캐논 로그 3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DR도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만 단점 때문에 망설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저는 모든 부분이 완벽한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리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카메라의 외형이나 스펙보다는 해당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저만의 활용법이라든지 단점에 대한 극복법, 장점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실제적인 활용법에 대한 리뷰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EOS R6에 대한 자신만의 활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EOS R6와 함께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팁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